자, 지금 시간이 2019년 8월 4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분입니다.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가상화폐를 볼까요? 가상화폐를 자, 이거는 이제 옆에도 하나가 뭐가 붙었죠? 이제 켜볼게요. 켜고 예. 보이시죠? 예. 좌측은 PC용이고 오른쪽은 모바일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됐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관종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리스트가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를 먼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월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먼저 보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의 월봉을 보면 그냥 허공에 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봉상으로는 매수 가치와 매도 가치가 양쪽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도 아직 더 올라갈 공간이 있고 아래로도 더 내려갈 공간이 있지만 이거는 팔기에도 애매하고 사기에도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월봉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가도 도달하지 않았고 매도가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걸 모바일로 한번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모바일의 UI랑 PC 버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차트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죠? 동일한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지금 PC 버전처럼 보고 싶으면 현재를 과거로 바꾸시면 똑같이 그려져요. 지금 아마 방송에 딜레이 시간이 좀 일부 있어서 딜레이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좀 부정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렸어야 돼요. 예, 내렸어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저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점을 만들고 양봉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가는 낮아야 되고, 다음 주 시가가 낮아야 돼요. 지금 훨씬 낮아야 돼. 그래야 양봉을 내기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템포가 너무 빨라요. 예.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PC 버전에는 없는 기능인데, 제가 모바일 버전만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봉이 아마 주봉, 일봉, 월봉에서 주봉으로 바뀔 텐데, 예, 바뀐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래로 가면, 자, 미래로 가면 봉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보이시죠? 예, 미래로 가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똑같이 주봉에 가서 미래를 그려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툴은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캡처를 넣어서 한번 볼게요. 네, 다시. 자, 보시면 A, B, C, D. 예, 총 4개의 저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저항이 4개나 있다고요. 그럼 이 밑에 지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생겨져 있는 저런 선처럼 중심을 바라보는 선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여기가 저가이어야 돼요. 여기가. 자, 여기를 저가라고 볼게요. 여기가 저가 위치. 다음 주에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그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시작해서 A를 맞고 떨어져서 E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감아 올려서 C까지 가야 돼요. C까지. 여기까지. 그럼 봉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긴 양봉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양봉. 자, 이거를 PC 버전에서는 못 그려요.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그리면 잠깐만요. 1157만 5천 원 정도.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풀고 저가는 1100 잠깐만요. 자, 1157만 5천 원 됐죠? 그 다음에
고가는 얼마냐? 고가는 여기 1336만 9천원. 그러면 고가는 1336만 9천원. 그죠? 이거 카피해가지고 붙여놔요. 안 되네? 1336만 9천원. 네. 그다음에 1336만 9천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예. 봉이 그려지죠. 자, 닫으면 봉만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오를 거면.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내일 아침 9시 종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현재 가를 유지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지금 요 가격에서 요 가격 사이가 그 다음 주 8월 12일에서 18일 사이? 그 사이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요 시가 아래에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주에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려고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종가 얼마라고 보세요? 얼마? 얼마로 끝날까요? 지금 이대로 끝날까요? 1260만 원? 만약에 일봉으로 가서 1260만 원이 아니라 오늘 저가만큼 해서 끝났다. 그러면 1240만 원? 그러면 1240만 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1240만 원이 되겠죠? 여기가 1240만 원. 그죠? 여기가 1240만 원이 될 거고, 1240만 원이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죠. 예. 그럼 이제 매수가의 위치는 이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수평선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가격의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격은 주봉상으로는 전혀 매수가에 근접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일봉이 끌고 올라가는 거죠. 쭉쭉쭉쭉. 근데 일봉이 끌고 올라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 짓을 다음 주에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가 됐을 텐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 할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먼저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살짝 끔찍해요. 반대로 저가를 만들면서 양봉을 내주면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행위가 되고 매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닥은 전혀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로 냅다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뭔가 방어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게 모바일에 있는 기능 중에 예, PC에 없는 기능이 이거예요. 예측.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을 다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 봉을 가격을 다 입력해서 구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예, 아직 PC 버전에 없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이제 PC 버전에도 예,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예, 이렇게 풀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면 돼요. 이제 가격을 보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 좌측에 PC 버전 좌측에 뜨는 게 이제 별도의 탭으로 분리돼서 예, 이렇게 뜨게 되죠. 돌아가면 이제 리스트로 돌아가고 차트를 보고 싶으면 이제 차트로 옮겨가고요. 다시 종목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관심 종목에서는 예, 별도로 화면 이동 없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바로바로 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테스트는 예, 일반적인 차트까지는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알림하고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테스트까지 마치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저는 이게 인위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닥을 전혀 다진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지금 비트로 보면 여기 월봉으로 보면 가격이 뜨잖아요. 113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가 최초로 만들어져 있는 자리가 1131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가는 얼마냐? 1168만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닿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끌어올린 거지. 위에가 열려 있어요.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는 열려 있죠. 1340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공간 안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위에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주봉으로 가면 주봉은 저항만 있어요. 예, 저항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항을 들고 있는데 실제로 지지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주체는 돈을 가진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일봉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일봉이 계속 양봉을 내면서 주봉이 누르고 있는 힘을 다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눌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크게만 안 눌리면 상관이 없어요. 크게만 안 눌리면. 근데 크게 눌리면 이 종가가 다음 주 시작할 때에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일봉으로 끌어올렸던 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어요. 받치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일봉에 의해서 잘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봉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롱의 관점까지는 아직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르냐 내리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왜냐하면 월봉은 아래도 열려 있고 위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은 일봉이 상승세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일봉이 음봉이 나기 전까지는 일봉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밑에 끝난다 그러면
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일봉은. 그럼 일봉은 끝났어요. 왜냐면 일봉은 전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의 양봉을 가진 건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주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이 결국엔 다음 주에 방어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진 봉의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일 아침에 시작했을 때의 단기 투자자의 입장에선 오늘의 저가가 손절선이 될 거고요. 약간 한 일주일 정도 거래하겠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 아니라 이번 주의 저점이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의 저점이 무너지면 월봉이 음봉으로 돌 거고 월봉이 음봉으로 돌아버리면 이제 지지까지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예, 고달픈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아니라 지금의 상승은 일봉이 끌고 왔고 예, 일봉이 끌고 온 상태에서 만약에 일봉이 무너지고 나면 조금 더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그 나머지는 볼 거 없죠, 뭐 사실. 예. 그러면 여기서 2도로 가보면 어, 월봉이 비트만큼 좋지 않아요. 예. 잘 보시면 그다지예요. 예, 상승한 것도 없어. 2도는 상승한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큼 올라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봉도 예, 뭔가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빌빌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봉도 밑꼬리반 계속 달다가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도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양호한 케이스죠. 양호한 케이스. 자, 리플은 예, 움직인 게 없죠. 주봉을 보면 주봉도 계속 그 자리에 껴 있어요. 일봉을 보면 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생각보다 매수할 자리가 372원이었고 매도할 자리가 374원이었는데 양쪽은 다 찍었네요. 이쪽도 저항이 세고 저항이 센 편이에요. 지금 374원 위로 매수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자, 라이트코인도 보면 월봉은 예, 음봉이죠. 주봉은 꼬리 엄청 길어요. 예, 일봉은 어쨌든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지지거든요. 결국엔 비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네 종목만 봐도 비트만 가고 있고 알트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비트가 무너지면 알트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그래도 해야겠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은 알트보단 비트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예, 반응하는 게 비트가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복구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비트가 큰 편이고요. 이 알트 종목들은 이미 초반에 상승할 때 상당폭의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복구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월봉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은 최악이에요. 알트는 최악입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나마 비트는 마지막으로 사용할 지지가 남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예, 알트는 추세가 죽었어요. 자, 이 봉과 똑같은 봉, 이걸 A라고 하면요. 이 봉과 똑같은 봉이 어떤 봉이냐? 이거예요. B. 예. 그러니까 A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봉이 예, B예요. 봉을 뒤집으시면 돼요. 예. A를 뒤집으면 B가 되는 거예요. A를 뒤집으면. 지금 봉이 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요 다음 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저기서 중요한 건 봉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봉을 뒤집어야 된다고요. 정상적인 힘의 구조라면 예, B 다음 봉을 뒤집은 봉의 형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지금 월봉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걸 금세 인지하시겠죠? 예. 그러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가 손절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난달의 저가가 무너지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지난달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손실이 돼요.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오면 반대로 팔아요. 손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는 거는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예, 매도가 나오면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특히 알트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세요. 비트가 조금만 휘청해도 알트는 크게 휘청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보다 알트가 한 달이 빨라요. 한 달이 빠르기 때문에 예, 비트는 조종을 하면 알트는 하락을 하는 거죠. 예전에 상승할 때도 비트가 오르지 않았는데 알트 먼저 쫙쫙쫙쫙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어, 알트가 빠른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반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비트가 못 갈 거기 때문에 알트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비트는 내버려 두고 알트가 먼저 달렸죠. 그리고 비트가 오를 때 알트는 더 달리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의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격하기가. 그래서 조금 음, 월봉은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배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봉은 잘 버티면 기회가 와요. 예, 잘 버티면. 근데 못 버티면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윗골이 길고 음봉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별 좋을 게 없죠. 예. 아직까지 이더나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나 리플은 주봉이 확실하게 상승으로 가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압도적인 봉이 아니에요. 예. 그냥 간을 보고 있죠.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고 몸통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은 형태로 그냥 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압도적인 힘을 보이는 거는 비트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팅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알트보다는 비트 쪽에 무게를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트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시나리오를 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되고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8월 12일에서 8월 18일 사이에 그 전주에 만들어진 봉의 저가를 지키면서 고가를 넘어야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가기에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8월 5일보다 더 앞선 시점에 주봉이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음, 이번 주에 저점이 깨지면 최저가 모드가 됩니다. 주봉상. 주봉상 최저가 모드가 되는데, 예, 최저가 모드의 기준은 917만 2천 원이에요.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무너지면 계속 목표가는 917만 2천 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매수가를 800만 원, 890 몇만 원 정도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매수하시겠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스탑 로스, 예, 손절선이 되셔야 돼요. 비트코인 장외 거래는 어떤 건가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건가요? 거래소도 믿을 수 없는 판국의 거래소가 아닌 루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건 더 위험할 텐데요. 사실 거래소도 믿을 수 없잖아요. 작은 거래소들은 거의 뭐 말할 것도 없고 큰 거래소들도 그 담보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에 대한 담보는 누가 해요? 만나서요? 직거래?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보면 직거래 같은 거잖아요. 교통비도 이게 가까운 데 살아야겠네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겠는데요. 문명의 이기를 오히려 활용하지 않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건.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대면 거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가상화폐고요. 끄고 그러면 이것도 꺼야겠죠? 예. 그 다음에 주식을 잠시 보면 어, 자,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이게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딱 지금 딱 그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걸 200으로 보면 보이세요? 200으로 봤을 때 차트 모습이 보이시죠? 예? 여기가 저항이고 A, 여기가 지지예요. B.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 찍고 지지 찍고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A를 찍을 때 A를 찍을 때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A가 아니라 코스피는 안 찍었어요.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예. 예, 여기 코스피는 안 찍은 게 보여요. 그래서 코스피가 찍을 때까지 사실은 기다렸어요. 코스피 200 찍은 거는 알았고, 예, 코스피까지 찍으면, 일단 찍은 건 다 찍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장중에 풋 사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저항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면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툭 떨어져 버렸죠. 자, 매트릭스로 가서 현재로 돌아가고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고가는 상승 중이에요. 고가는. 왜냐하면 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고가는 넘고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전봉의 고가는 넘고 떨어졌다고요. 반대로 전봉의 저가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매수를 죽인 거지 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매수를 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수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떨어지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을 실어서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근데 매도는 안 하는데 매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번 달도 매수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복의 저점이 깨지면서 저투는 내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달도 안 돼요.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다음 달도 매수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급하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의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세 문제 다 엮여 있잖아요. 뭐 관세를 뭐 3천억 불 때린다는 얘기랑 그 다음에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는 일단 제외하고라도 지금은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저점을 깰 땐 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저점을 지킬 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저점은 붕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봉이 양봉으로 돌면 그 다음 달에, 이봉이 양봉으로 돌지 못하면 그 다음 달 한 달도 양봉이 나는지를 보고 그 다음 달에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논리적으로는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매수하는 게 베스트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10월 달. 지금 상태면 10월 달에 매수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인 거죠. 이거를 간단한 규칙으로 정의하면 이래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을 때,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조금 계산하기가 빨라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을 때, 지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투심이 올라야 돼요.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시점은 투심이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저투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9월 달에 양봉이 난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9월 달에 양봉이 난다는 전략을 하나 세우고, 두 번째는 9월 달에 양봉이 났을 때 10월 달에 9월 달 시가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래 꼬리를 얼마나 만드는지, 그런 것만 지켜보지 나머지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려있는 주식도 그냥 물려있는 채로 두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바닥을 찍은 것 같은 현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우리만 악재인 거잖아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악재가 이게 대외적인 악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국내 악재인 거죠. 특히 일본과의 문제는 다른 국가는 전혀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고, 거기에 이제 중국과 미국 문제가 겹쳐져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다고 주술 수도 있겠지만, 줍는 시점이 그렇게 빠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 주 이렇게 끝났잖아요. 예. 자, 지금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투심은 올라가고, 예, 봉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죠. 그럼 저 같으면 다음 주가 영구간인데 저 같으면 계속 저점을 깨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일이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건 여기에요, 여기. 9월 9일. 여기라고요. 1구간을 굳이 앞에다 두고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봉이 제일 좋아요. 이봉이 9월 9일에서 9월 15일까지의 봉이 전략 짜기에는 진짜 베스트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 좋은 건 10월 달이 되는 거죠. 9월 달에 바닥을 잘 다져서 양봉을 만들어주면 10월 달부터는 올라가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그 전에는 덫이 많아요. 특히 8월 12일에서 9월 2일 주간, 이 4주간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만든 하락이 지금 영구간에서 온 하락이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를 지으려면 여기서 바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1구간에서 오르려면 양봉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예, 잘 만들어진 양봉. 그러니까 주봉에서 잘 만들어진 양봉이 나오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최소한 9월 9일까지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바닥에서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도 주봉상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주봉조차도 양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월봉의 지지가 월봉의 저항에 비해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월봉의 전봉의 고점은 못 넘은 상태에서 전봉의 저점은 붕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락이 유리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예, 개인적인 의견은 예, 아직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빠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지 말자는 거죠. 항상 말할 때 표현이 중요한 게 내리기 좋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내린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구조는 내리기에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에게는 가장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장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개입하고 싶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엔 제가 원하는 수치만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관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고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이번 악재가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지. 예, 지금 상태에서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나 예, 절호의 찬스라는 단어를 쓰기엔 해결 기미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보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 초나 월 말이 되면 200개 종목을 계속 필터링해서 의견을 교류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 지수가 엉망진창이라 사실 그다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괜히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주식 거래를 하셨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꽤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말 조심하고 예, 주의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입장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는 거의 올해 들어 거의 최저치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올해 최저치가 1984였나?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지금 만들어진 저가랑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봉으로 보면 거의 윗꼬리만 달린 그런 음봉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만큼 조심스러운 자리니까요. 예, 지뢰를 피해가는 게 현명하겠죠. 아마 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예, 1900대의 지수는 거의 10년간 잘 지켜왔던 지수니까요. 어쨌든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다질 거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 시점이랑 지금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1980년대에 일본 증시가 망한 것과 2007년도에 미국 증시가 망한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이 거쳐갔던 그런 과정을 일부나마 겪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인 악재나 이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그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예,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낮은 지수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예, 아직 오를 만한 시간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켜볼게요. 예, 그래서 주봉에서 혹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말을 바꿔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뀌면 제가 가졌던 어,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가진 해석을 전부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어, 그러니까 대기자, 그러니까 신규 대기자의 입장에선 지금 자리에서는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조금 더 안정돼서 뭔가 의미 있는 행위가 일어나고 나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오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전한 그런 시간대나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에는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됐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트 공부를 시작한 게 2007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몇 가지 겪었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핵실험한 것도 겪었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차트를 관찰하면서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그리스 사태, 그 다음에 이태리 국채가 7% 넘어가지고 뭐 하루에 거의 5%에서 6% 빠지는 것도 봤고, 그리스 사태 때는 하루에 10% 빠지는 것도 봤어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0% 빠지면 정말 골 때립니다. 뭐. 근데 지금은 사실, 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너무 차분하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1%만 내려도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하루에 10% 빠지고 그날 반등해서 4%도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10% 빠졌다가 4%를 갚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시절들도 있었으니까요.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음, 온전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야간 선물이 0.6%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개파락은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주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기다려 보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삼성생명은 들고는 있는데 더 살 구조를 전혀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죠. 더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가격을 보고는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무너뜨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다리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가격, 봉 이게 다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형태를 다 만들어주면 그때가 딱 오면 느낌이 와요. 아, 이제 한번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한번 해보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전혀 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데 괜히 물 탔다가 예, 무거워만 지고 거기서 더 하락하면 이제 손실이 배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진 돈만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고요. 정작 이제 물을 타야 될 때가 오면 예, 그때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죠. 그리고 만약에 물을 탔다. 예, 그럼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놨는데 본전이 온다. 그러면 절대 다 팔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건 그냥 단가를 관리하고 싶다는 거지 매도하고 싶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단가를 낮춰놓고 또 일부 자금은 현금으로 또 들고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제가 3분의 1을 샀는데 3분의 2를 더 사고 그럼 이제 단가가 3분의 이만큼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본전이 오면 한 50%는 다시 빼는 거죠. 그러면 50%의 물량만 갖고 낮아진 단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팔 금액은 86,800원 이상이니까요. 예, 지금 상태라고 해도 거의 10,000원 넘게 14,000원 정도 넘는 차익을 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얼마 동안 그 86,800원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릴 건지 몇 년이 걸릴 건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단가를만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가를 또 관리해야 될 시점이 또 오면 이제 50%의 현금을 주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단가를 반으로 낮추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결국에는 86,800원의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그 다음부터 청산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장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호흡이 길어봐야 20일? 예, 길게 들고 있었을 때가 48일인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인버스를 사서 팔기까지 40 며칠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생명을 산 게 그보다 시간이 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해보려고요. 음, 얼마를 내리건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조를 본 게 몇 종목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정말 귀신같이 왔어요. 제일 신기한 건 현대차예요. 현대차. 현대차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한 6년 걸렸나? 6년. 그 구조를 완성하는 데까지 6년 정도가 걸렸고요. 삼성전자는 제 기억에 한 3년인가 4년 걸렸어요. 네, 근데 와요. 신기하게 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가격이 오고 나서 상승이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 그게 109만 원이었거든요. 109만 원. 삼성전자가 109만 원을 찍기 전에 정고점이 한 150 몇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도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면 109만 원 밑에 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욕만 얻어먹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격이 150만 원대였다고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신기하게 109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8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요.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단가만 관리하고 필요하면 배당을 주니까 배당 받아가면서 차분하게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